네, 안녕하십니까. 울프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2일 베트남 VN 합성 ETF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중에 하나인 베트남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고요. 주가 추세상 프리미엄 구간 진입 후 그리고 이제 진입했지만 그러나 펀더멘탈의 변화가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신흥국 중 중국과 한국을 제외한 대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가 있는데 중국의 생산기지, 공급 밸류체인 그런 이동 때문에 결국은 베트남이 최우선 선택지가 될 것이다 라는 투자 아이디어를 갖고 와봤습니다. 주가 추세는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현재의 주가는 프리미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여기 상단에 빨간색 선에 닿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도 의견을 제시를 하지만 현재 베트남의 증시가 또는 베트남의 국가 자체가 펀더멘탈이 좀 더 탄탄해졌고 더 성장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펀더멘탈보다는 더 높은 펀더멘탈로 이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절반을 매도할 거고요. 절반을 들고 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6일자 나스닥은 오타고요. 베트남 VN의 VN30의 주봉 차트를 보여드린 겁니다. 검은색 선을 잡고 맞고 내려오다가 그러다가 이제 작년 한 6월 지나서 7월 8월쯤 돌파를 해주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펀더멘탈의 변화가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설정 이후에는 지금 거의 뭐 최고점까지 근접한이라고 써 있지만 그냥 최고점인 거나 다름없고요. 최근 수익률 1년으로 따지면 60% 상승을 했고 ETF 상장 이후에 106%나 상장을 했습니다. 자,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추적 대상 지수인 VN30 지수, 특히 VN30 Price Return Index라는 기초 자산으로 하여 수익 결정되는 장외 파생 상품 수합에 주로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별도의 해지를 하지 않으므로 베트남 환율에 연동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용보수는 0.7%로 좀 비싸고요. 지휘계수를 보면 베트남 호치민 거래소에서 상장 종목 중 시가총액, 유동성, 거래대금 요건을 충족하는 대형주 30종목으로 구성하여 산출한 지수를 따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종목 구성 방식은 유동비율 가중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베트남 총 시가총액 32 수준으로 편입을 해서 이 중에 10개 편입을 하며 이 중에 10개 회사가 베트남의 60%에서 70%의 시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VN30보다는 VN10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데이터를 좀 갖고 와봤는데요. 베트남 유제품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빈그룹, 화팟그룹 그리고 특히 이제 상위에도 은행주가 있죠. 약간 신흥국, 저희보다 약간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은행주가 좀 더 좀 위로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구성 종목은 당연히 수압이니까요. 수압이 들어가 있겠고요. 서버스토리입니다. 요즘 부자들 금 사러 왔어요. 왜? 성모님께서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4월 23일 날짜로 금의 시대 막 내리나 이런 뉴스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금 관련된 ETF나 이런 것들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뉴스가 부정적으로 나오면 사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해봅니다. 저도 동일하게 동의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금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금광주도 상대적으로 바닥을 찍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의 상장되어 있는 ETF 중에 GDX 광산에 투자하는 거 있고 GLD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의 가격에 따라서 움직이는 ETF입니다. 이것들 둘 다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금과 은의 비율은 최근에 금 저평가 구간이긴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저평가 구간을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다. 메모리 반도체 내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갱신한다 라는 내용인데 제 코멘트는 반도체 사이클은 통상 6개월에서 10개월 전부터 움직이니 22년이 메모리 반도체의 곡점을 찍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23년에 매출의 정점이 예상되면 좀 더 빨리 움직인다는 거죠. 우리나라 삼성이 전세계 1위고 그 다음이 낸드플래시 2위가 하이닉스입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살아남는 방법, 세상에 많은 것들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제가 항상 늘 강조하고 그리고 진리처럼 말씀드리는 게 바로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있고
공급이 적은 것이 뭘까 고민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내 돈이 아니라도 됩니다. 자본 조달 방법을 잘 파악하고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관찰하면 보인다는 겁니다. 패턴과 흐름을 파악하자. 제가 항상 또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는 반복됩니다. 주가에 패턴이 있고 주가에 흐름이 있습니다. 매크로에도 패턴이 있고 매크로에도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요. 단순한 이론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파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매크로 파악이 중요하고 뉴스를 조금씩 보아야 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기회가 포착이 되면 과감하게 투자하고 또는 사업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것이죠. 자, 오늘 추천은 소수몽키 그리고 초이스 텔레그램 네이버 뉴스에서 갖고 왔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른다. 두 번째, 주가는 펀더멘탈을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다면 그 리얼 옵션의 가치 반영이 시작되는 점이라는 거죠. 주가는 계단식으로 상승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가속화가 발생하는데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누군가는 매도할 것이고 누군가는 매수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가의 흐름이 시간이 지나서 원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면 이를 리얼 옵션 만기라고 합니다.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가격은 시간에 종속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자, 오늘은 킨덱스 베트남 BN30 합성에 난 ETF를 소개해 보았고요. 중국 제외한 신흥국 중 하나인 베트남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중국의 생산기지 이동, 결국은 베트남의 최우선 선택지라는 내용을 갖고 왔고 주가 추세상 프리미엄 구간에 진입을 했으나 베트남이라는 국가와 베트남의 증시가 펀더멘탈이 지금보다는 더 한 단계 뛰어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